모의고사 4회차야 4회차인데 여기 오늘 할 거 문제들 번호 적어놨거든. 이거 외에 질문이 있으면 따로 하도록 하는데 아마 뭐 없을 것 같고 맨 위에 있는 거는 늘 하듯이 3점짜리에서 얘기해야 될 것만 지금 써놓은 거고 4점짜리 어쨌든 뭐 목표를 2등급 3등급까지 보고 있으면 이제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그 위가 목표인 사람들은 이 마지막 네 문제도 보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이게 지금 3점짜리 4개 하고 4점짜리 8개 그리고 4개 이렇게 또 따로 할 거긴 한데 아직 공부가 깊이 있게 잘 안 된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봐도 돼. 이 뒤에 있는 거 아직 안 봐도 되니까 여기 있는 거 4개 여기 있는 거 8개 그리고 나서 복습하는 쪽으로 갑시다. 자 11번은 이제 문제 의도가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구분 짓는 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형 문제를 푸는데 각도랑 길이가 남아있으면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 그리고 뭐 삼각비 그냥 사인 코사인 정도를 쓸 수 있기는 할 텐데 이 문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사인 법칙이라고 준 거야. 왜 사인 법칙인 게 노골적이었냐면 이제 원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을 구분 지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인 법칙에서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 나오는 거였었지. 그래서 뭐 그냥 써보자. 이건 사실 뭐 그냥 아는 사람들은 바로 풀긴 할 텐데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사람들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 기재는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 성분 BC를 찾으라고 했어. 이 길이. 근데 사인 법칙에 뭐가 있었냐면 각도분의 사인 각분의 그거에 대응되는 대응변 이거. 얘를 이제 우리가 보통 개념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인 A분의 A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지. 그거랑 누구랑 똑같냐면 외접원의 반지름과 똑같다. 뭐 이것만 그냥 쓰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 사인 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사인 A랑 ER의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지. 여기에 지금 ER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인 A는 미안 BC 찾는 거네. 선분 BC는 그냥 ER 곱하기 사인 A 바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ER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2개 지름이지. 외접원의 지름인 10 써주고 그리고 사인 A 사인 4분의 파이 뭐 특수각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만 결정하면 끝이지. 그 다음 12번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m이래. 그러니까 이 m은 주사위 눈이야. 주사위의 눈이고 m에 대해서 fm이 0보다 큰 사건을 a라고 한대. 자, 이 m인데 그 m을 주어진 함수의 x자리에 대입한다고. 그리고 이게 0보다 크게 되는 사건이 a고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문제가 말이 뭐 이차함수 나오고 갑자기 확률 나오고 근데 또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이러니까 뭐 함수식도 해석해야 되고 확률도 찾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평균도 구해야 되잖아. 문제가 여러 가지 짬뽕인 것 같긴 하지만 천천히 해석해보면 간단하죠. 자, 일단 주사위의 눈 그러니까 이 m값의 범위는 1부터 6까지 가능하고 그 m을 이 함수식에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게 될 때가 언제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0,0이랑 3,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함수가 0보다 큰 범위는 여기 노란색 선이지. 노란색 선. 그런데 그때 가질 수 있는 주사위의 눈의 값은 1하고 2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m값은 1부터 6까지가 가능한데 그거를 이 노란 선 위에 대응을 시켰을 때 0보다 크게 되는 경우는 1하고 2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6개 중에 2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양수인 거니까 이 PA는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6개 중에 2개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시행을 15번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대. 확률 나오고 시행 횟수를 언급을 했어. 뭐 하는지 기억나야 돼. 확률과 시행 횟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항분포지. 그래서 시행 횟수와 확률이 있으니까 얘네들 곱해서 평균값 찾을 수 있다. 이항분포가 나왔으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MP, MPQ, 루트 MPQ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으면 우리가 항상 하던 건 뭐였냐면 표준화 시키는 거. 이제 표준화 시켜서 뭐 일반적인 추정을 한다 이거 있었잖아.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결정. 자, 그 다음에 14번은 뭐 최근까지 시험 공부를 할 때 올해까지도 공부를 했었던 거니까 다 알긴 알 거야. 자, 양의 정수고 짝수야. 그래서 여기 있는 x랑 y랑 z를 새로운 변수를 빌려와서 표기를 하는데, 일단 양수를 나타내는 방법, 더하기 1 뭐 이런 걸 해줬으면 됐고, 짝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두 배를 했으면 됐지. 그래서 홀짝을 구분하는 방법, 그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짝수 만들어 줬는데 양의 정수가 돼야 되면 이 x 프라임에 1만 더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2y 프라임에 2를 더해주면 짝수면서 양수인 게 맞긴 맞는데, 괄호로 넣어버리면 뭐 이렇게 설정하는 거 다 알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식을 더하면 x, y, z의 그건 문제에서 20이라고 나와 있고, 이 오른쪽은 2로 묶이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더하기 3 이렇게. 그럼 날라가면 얘가 10이면 되고, 얼마 더하기 3이 10인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x, y, z의 프라임의 값이 7이면 된다. 따라서 3h 7이다. 이렇게 문제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뭐 이 중복 조합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는 그냥 이 정도로 나올 거고, 이게 4점짜리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뭐 주사위든 뭐 공이든 뭐 카드든 약간 조금 더 문제에 대한 변형을 해서 주기는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25번은 뭐 이제 알아서들 다 풀기는 했을 텐데, 이건 내가 그 적분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냐면, 적분의 의도가 면적을 구하는 거, 넓이를 구하는 데 있기는 하는데, 직선이 나오면 내가 적분을 쓰지 말자 그랬지. 그러니까 직선이 나오면 적분을 왜 안 쓰냐면, 직선의 넓이는 죄다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표현이 되니까 뭐 굳이 적분을 안 써도 돼. 표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겠다는 얘기야. 선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 뭐 범위 나눠서 3을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적분한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선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은 굳이 적분식을 안 써도 돼.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보기는 할게. 내가 1부터 4까지 x만 한번 적분하고, 그리고 절대값으로 한번 적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할 거야. 자, 얘에 대한 이해만 하면 두 번째 게 쉬워져. 1부터 4까지. 이 y는 x에 대한 그래프, y는 x, 그리고 범위는 1부터 4까지. 지금 나한테 여기 내가 흰색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한 건데, 이거 구하는 거 간단하지. 그리고 이거는 구할 때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잖아. 그럼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 방법은 많은데 사다리꼴로 안 하고 그냥 삼각형으로 할게. 삼각형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여기 빨간색을 빼서 흰색으로 결정을 할 거야. 파란색 큰 삼각형에서 빼자, 빨간색. 이걸 빼서 뭐 이걸 찾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게 y는 x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간단하긴 한데, 2분의 1 밑변 높이로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잖아. 근데 지금 y는 x,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보면 결국은 기울기가 일자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x의 길이랑 y의 길이가 동일한 상황이지. 그래서 파란색 넓이를 구하는 거는 2분의 1 4 곱하기 4, 여기는 8이지, 8.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이 1이니까 이 빨간색 면적은 2분의 1 1 곱하기 1.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그냥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 절대값 x 빼기 3. 자, 절대값 x-3인데 절대값 그래프는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뒤집는 거.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여기 내가 3인점 기준으로 잡고, 원래 x-3 그래프는 이렇게 됐을 건데 얘를 뒤집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뒤집어서 나오게 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범위는 1부터 4까지 이거. 그러면 이번에 구해야 될 면적은 여기랑 여기지. 그래서 해보면은 그림을 보면 또 간단하게 보여지는 게, 여기 간격이 2야, 2.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2 곱하기 2, 2분의 1 밑변 높이. 그 다음 여기의 면적은 2분의 1, 1 곱하기 1.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는 걸로 이 면적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답으로 결정. 뭐 사다리꼴로 해도 됩니다. 사다리꼴로 해도 되고, 뭐 아이디어는 많지. 이거 사각형을 뺀 다음에 삼각형으로 해도 되고, 볼 수 있는 건 많은데,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인데 이게 시끄럽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확인해봐야겠다. 자, 어쨌든 볼 수 있는 관계는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적분을 물어보는데 뭐 2차나 3차 같으면 적분을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닌 직선에서의 면적은 삼각형으로 항상 결정이 되니까 그냥 도형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기를 하자. 자, 여기까지 일단 3점짜리 이거 외에는 뭐 어차피 큰 질문도 없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사인 법칙을 알고 있었으면 이건 문제 없었을 거고, 이건 뭐 최근까지 하는 거니까 알 수 있고, 얘도 그냥 적분을 해서라도 찾을 수는 있었을 거야. 그나마 문제가 질문이 있었다면 아마 12번 하나 정도였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또 48점이지. 48점. 자, 지우고 이제 다음 4점짜리로 넘어가도록 할게. 첫 번째 4점짜리 문제인데 13번은 스킵했어. 그거는 뭐 경우에서 확률 문제인데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자, 15번. 이런 문제가 엄청 쉬운 문제야.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게 또 우리가 지수록을 오랜만에 다루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한 모습이 좀 보여질 수는 있는데 조건 따라가서 그냥 써보기는 할게. 지금 문제에서는 앞에 있는 게 자연수, 뒤에 있는 게 유리수래. 일단 이거 자연수,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유리수.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돼. 지금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뭐 대충 풀어도 답은 나오기는 할 텐데 약간 왜 굳이 자연수랑 유리수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의도가 애초에 A랑 B를 자연수라고 줬거든. A랑 B를 자연수라고 줬으니까 이걸 자연수로 만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루트를 없애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루트를 없애야 유리수로 표현이 되기는 할 텐데 그럼 이제 자연수하고 유리수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건 내가 구분을 해야지. 둘의 차이가 뭐니? 자연수랑 유리수의 차이. 둘의 차이는 자연수는 1, 2, 3, 4 그냥 정수인 거고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와도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의도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거에서는 일단 자연수로 나오기 위해서 분수는 아니어야 되니까 이 2는 무조건 없어져야 돼. 분모에 있는 2는. 얘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 뒤에서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분자로서 얘를 없앨 수도 없지. 2랑 3은 서로수 관계니까 얘를 없앨 수도 없지만 어쨌건 뒤에 있는 유리수의 의도에서는 그냥 루트만 없앨 수 있도록 접근을 하자. 뭐 이런 얘기였다고. 자,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데 A랑 B의 조건만 쓰면 문제가 그냥 끝납니다. 자, 앞에 거부터 하나씩 보자. A가 어떤 조건으로 나와야 이게 자연수가 될지를 결정을 해보자. 일단 루트를 없앨 거면 안에서 2의 짝수제곱이 나와야 돼. 2의 짝수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2를 하나를 없애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하나 없애는 상태에서 짝수로 나오면 되잖아. 바꿔 말하면 일단 A는 홀수로 결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분모가 없었으면 그냥 A 값이 짝수면 루트랑 없어져서 밖으로 나왔을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 없애야 되니까 짝수인 상태에서 2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조건에서의 A는 홀수다 뭐 이거지. 그럼 앞에서의 조건에 B도 어때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자, B는 5만 있고 분모의 영향을 받는 상태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B는 단순하게 짝수기만 하면 된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어. 더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 뒤로 넘어와서 자, 3의 b제곱인데 앞에 세제곱근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b는 루트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3의 배수면 되지. 3의 배수. 그러니까 b는 짝수면서 3의 배수여야 돼. 그 다음에 a는 앞에 거 고려했으니까 뒤에 것만. 여기서 a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a 플러스 1이 이 세제곱근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a 플러스 1이 3의 배수면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1이 3의 배수.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를 찾고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b를 찾으면 끝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B는 값이 그냥 바로 결정이 되겠네. 짝수면서 3의 배수. 뭐 6, 12, 1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A는 홀수니까 뭐 1, 3, 5, 7 이렇게 갈 건데 거기에다가 1을 더했을 때는 또 3의 배수가 돼야 된대. 1 집어넣었을 때는 3의 배수 안 되고 3 넣어도 안 되고 5를 집어넣는 건 가능하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A 값은 5 나오고,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 3의 배수 안 되고 9 집어넣어도 안 되고 11 집어넣으면 되네. 그래서 뭐 보다시피 이 3의 배수의 관계면서 홀수여야 되니까 여기도 또 똑같이 60 커지는 거는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 이렇게 더해서 결정해 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제한 조건을 준단 말이야. 뭐 유리순회, 뭐 무리순회하고 그 또 실근, 허근 판단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 그런 문제들 풀 때 겁내지 말고 요구하는 조건을 그냥 하나씩 써.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려. 그 다음은 16번하고 27번인데 실제로 그 수능 시험에 이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연속을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뒤에 있는 걸 또 물어볼 이유는 없는데 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아. 얘를 풀 수 있으면 이걸 풀 수 있어. 얘를 못 풀고 넘어왔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라는 이제 그 판단이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걸 풀 수는 있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너네가 어차피 풀고 이걸 보고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16번이나 27번 둘 중에 하나가 안 풀린 상태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풀었는지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해보는 거야. 해보자. 순서상 27번을 설명하고 16번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해볼게. 일단 지금 문제가 둘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fx랑 gx를 서로 다른 함수로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f랑 g를 서로 다른 함수로 줬어. 그런데 어떤 하나의 함수는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의 식으로 나눠주고 있는 상태야. 그런 다음에 전제 조건, 같은 조건이 여기 있지? 두 개를 곱했는데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돼. 두 개를 곱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돼. 자, 이걸 잠깐 해석을 할 건데 이게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배웠던 이제 몇 가지 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얘네들은 절대 안 끊어져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 삼각함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거, 얘네들은 아예 안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수 쪽이 안 된다 뭐 이런 범위에 따른 정역 설정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을 구분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위 내에서 그려지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절대 안 끊어져 있어. 절대값이 잠깐 없다고 하면 그냥 1차 다항함수야. 그 다항함수를 아까 앞에 우리 그 적분 문제 풀면서 절대값 잠깐 얘기했잖아. 일반적인 1차식 직선을 뒤집는다고 해도 끊어지지는 않아. 다시 직선 안 끊어져 있고 뭐 얘는 범위에 따라서 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니까 뭐 이건 끊어진지 안 끊어진지는 모르겠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 아닌 상태에서 곱을 해서 연속을 만들려고 하잖아. 그치? 지금 gx의 그래프는 여기 그 책에 나와 있거든. 지금 y는 g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친절하게 줬어.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각각의 그래프들만 볼 때는 사실 문제는 없는데 이 범위 내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로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새로운 함수 하나를 곱해서 얘네들을 이어지도록 설정을 하시오 뭐 이런 얘기였다고. 결정해보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지금 노란색 선들에다가 2차 함수를 곱해서 이어지게 만들 거야.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연속인 상태인데 이 끊어져 있는 거를 이어야 되잖아. 그럼 아이디어를 내봐. 만약에 fx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봐. 그러면 이 동일 라인에서 이 fx는 연속이긴 한데 연속인 그래프에다가 1을 곱하면 이거 유지. 근데 0을 곱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시 다 이 라인으로 떨어지겠지. 0을 곱했으면. 설명 한 번만 다시. 이참수 그래프가 그냥 대충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끊어진 그 근방만 보면 된다고. 왜냐면 나머지는 이어져 있는 애들끼리는 곱하든 뭐 더하든 빼든 무조건 다 연속이 될 거니까 이 구간만 보는데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1을 곱하면 그대로 있을 건데 0을 곱하면 이 값은 0으로 딱 떨어지니까 여전히 불연속이 된다 이 말.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얘네가 끊어져 있을 때 이어져 있는 애들을 곱해도 여전히 끊어질 거란 얘기야. 이해되니?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 이런 그래프를 곱했다고 해봐. 뭐 이런 그래프. 그러면 이어져 있는 애들하고 곱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근방에서 문제가 생기지. 왜냐면 얘한테 플러스 얼마를 곱했으면 플러스 얼마의 상태로 있을 거고 마이너스 얼마의 상태로 곱했으면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는 끊어져 있는 애들한테 이어져 있는 애들을 곱해도 여전히 끊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너무 당연하지. 끊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몇 배를 했어. 그러면 뭐 끊어진 게 좁아지든지 늘어지든지 그냥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끊어지는 애한테 이어진 애를 곱한다고 해도 여전히 끊어질 것 같은데 얘는 곱해서 연속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자. 자, 여기에 있는 흰색 값을 잠깐 알파라고 하고 여기 왼쪽에서 오는 값을 라지 A, 오른쪽에서 오는 값을 B라고 하자. 통상적으로 당연하게 A랑 알파를 곱한 값은 B랑 알파를 곱한 값이랑 같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지. 통상적으로는 그럴 거 아니야. 알파는 똑같다고 하지만 A랑 B랑 다르다면 당연히 곱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거야. 그런데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 A랑 B랑 다른데 알파를 곱해서 같게 만들 수 있는 알파값. 이거 얼마일까?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알파는 0으로서 유일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A 값이랑 B 값이랑 다른데 얘네한테 어떤 특정 값을 같은 값을 곱해서 같게 만들어 주려면 이 숫자에서는 그 값을 0으로 설정을 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 이게 라지 A, 라지 B야. 서로 다른 값인데 어떤 하나의 값을 곱해서 얘네들을 이어지게 만들 거거든. 그러면 그 형태의 그래프는 반드시 0인점을 지나도록만 만들어주면 돼. 그런데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실제로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지. 그치? 이 끊어진 것도 이어주고 싶고 여기에서 끊어진 것도 이어주고 싶다고.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그릴 그래프는 반드시 끊어진 라인에서 0이 되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fx 최고차항이 x인데 풀마 2를 지나는 거니까 풀마 2를 인수로 갖도록 설정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이제 x제곱 빼기 4로 fx는 확정이야. 확정.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 fx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하래. 그러니까 좌우로 이동을 시킬 거고 그리고 gx랑 곱해서 한 점에서는 불연속이 돼야 된대. 자, 노란색 그래프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빨간색을 적당히 이동을 시켜서 한 점에서만 끊어지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점에서 끊어져 있었는데 한 점에서만 끊어지도록 하래. 그럼 한 점에서만 이어지게끔 만들면 되잖아. 그럼 그럴 수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빨간색을 오른쪽으로 적당히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만 하나의 0을 갖도록 한다면 이거는 이어졌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안 이어지지. 왜냐면 서로 다른 값에 0이 아닌 값을 곱하면 여전히 다를 거니까. 그치? 반대로 얘를 빨간 그래프를 이쪽으로 밀어도 되지. 이쪽으로 밀어서 여기에서만 이어지게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결론은 얘가 마이너스 2에 있던 거를 플러스 2로 오게끔 4칸만큼 또는 플러스 2에 있던 0인자가 마이너스 2로 가게끔 왼쪽으로 4칸만큼 결국은 오른쪽으로 4칸을 밀던가 왼쪽으로 4칸을 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면 됐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거 이거 꼭 이해를 해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함수를 연속 함수로 이어지게 만들 거면 반드시 그 끊어진 위치에서 곱해줘야 되는 게 0이야.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뭐 간단하게 풀릴 건데
자, fx,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얘네 그래프는 일단 나타낼 수가 없네. a 값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자, 그런데 연속이 되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떨어져 있는 애들은 이어져 있는 애들을 곱했을 때 0으로 결정이 되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얘에 대한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수식을 써서 한번 나타내 보기는 할게. 자, fx, gx.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돼. 그리고 x가 a보다 클 때는 이렇게.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보다시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얘는 범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게 아닌 1차식이니까 무조건 연속이야. 얘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얘는 a를 기준으로 나뉘고 있고 a보다 작을 때는 직선으로 이어져 있고 a보다 클 때는 곡선으로 이어져 있어. 결국은 이제 우리가 a일 때만 얘네들을 이어질 수 있게 하면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a일 때만 얘네가 서로 같다면 이어져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x는 a를 대입하면은 a 플러스 3에 여기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여기다 a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니까 얘가 똑같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를 같게 만들고 싶잖아. 그럼 앞에서 했던 아이디어랑 또 똑같아. 일단 첫 번째, 얘네가 끊어져 있다고 생각을 잠깐 했을 때 같은 값을, 이어져 있는 값을 곱하는데 이 파란색이 0이면 당연히 이어지겠지. 여기는 a 플러스 3, 이건 a 제곱 빼기 a. 서로 다르지만 곱하는 값이 0인 경우라면 당연히 이어지게 될 거야. 저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중이야. 그래서 얘네 값을 0이라고 결정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a 값이 하나 나오지. a를 여기 위에다 쓸게. a 값은 마이너스 7이라고 하나는 나오거든.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얘네가 동의를 하니까 얘네는 항상 같을 거야. 그래서 얘네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날린다면 얘네들이 그냥 같으면 되지. a 플러스 3이랑 a 제곱 마이너스 a랑 만약에 같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애당초에 얘네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곱해지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같았어도 당연히 연속이 됐을 거다 이 얘기야. 그래서 넘어오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그래서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방법, 끊어졌다고 생각했으면 곱해지는 같은 값을 0으로 가지면 돼. 반대로 얘네가 애초에 연속이니까 이 빨간 밑줄 얘네들이 값이 같았어도 당연히 연속이 됐을 거야. 그래서 16번하고 27번은 이제 그래도 종종 보이는 문제인데 의도는 명확해. 끊어져 있는 거를 이어져 있는 애로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0인자를 지나게끔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이건 뭐 이제 아는 사람들은 또 바로 하는 거지. 간단하잖아 이건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한 명씩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쓰는데, 그 역함수가 나왔을 때는 xy의 평행이동이 yx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됐잖아. 그냥 그거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로그 3의 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를 fx라고 했대. 그래서 fx를 써보면 로그 3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a, y축으로 이만큼. 근데 그거의 역함수라고 해서 똑같은 밑을 갖는 지수함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 4였으면 얘는 4, 2였으면 됐던 거지. 그래서 a 값은 그냥 4. 이게 지금 뭐 시험 볼 때마다 자꾸 나오니까 반복되는 거라서 한번 다시 얘기는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8번. 이거는 그 표준화시킨 정규분포 곡선 있잖아. 그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해석인데, 뭐 평균이 fx는, 그러니까 x에 대한 평균은 10이고 y에 대한 평균은 m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m 값을 아직은 모르지만 이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면
그래프 개형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평균을 모르니까 적당히 좌우로 이동은 됐을 거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그래프의 높낮이는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F10이랑 G20하고 이런 관계가 있대. 그 그래프를 나타내보자. 노란색으로 얘를 이렇게 잠깐 그리자.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그래프, 이거를 fx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m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편의상 그냥 약간 오른쪽에 있다고 하고, 그래프의 높낮이를 동일하게 이렇게 그릴 거.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m.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F12가 G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 여기에 평균이 10이 있으니까 12는 얘보다 약간 오른쪽, 여기를 이제 10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값은 작아야 돼. 누구보다 작냐면 G2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G20이 그렇잖아. 12가 여기 있었으면 얘랑 동일한 라인에 있는 값 하나를 더 잡으면 여기 있는 게 이제 8로 나오겠지? 간격이 2칸 차이니까 여기도 2칸 차이면 되잖아. 그래서 G20을 설정할 건데 F12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했으면 평균 대비 왼쪽 2칸, 오른쪽 2칸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에 이 확률들로 결정돼야 얘보다는 큰 거잖아. 그러니까 그 라인을 그대로 쭉 이었을 때 G20의 위치는 여기 이 사이로 결정이 돼야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결정하는 게 간단해졌지? 그래프 개형이 똑같은데 평균만 달라. 얘가 10일 때 10이고 8이었잖아. 그럼 얘가 m이면 여기는 m 플러스 2고 여기는 m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잡히겠네. 그래서 20의 위치가 이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 얘기. 자, 그래서 파란색 20의 위치는 m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m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지금 m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m 값이 결정되는 게 18보다는 크고 22보다는 작네. 18하고 22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거야. 자, 이 상태에서 m은 18부터 22까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그 y-값을 표준화 시켰을 때 21하고 24 사이에 있을 확률을 최대값으로 결정을 하래. 판단을 하자. 이거 우리 시험 대비 할 때 교과서 풀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였었냐면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이게 최대가 될 거면 y-값은 어디에 있으면 좋다 그랬냐면 얘네들의 중심에 있으면 좋다 그랬어. 자, 의도는 뭐였냐면 21부터 24까지가 3칸이야. 그러니까 3칸짜리 확률을 조절을 할 건데 그 평균은 여기다 잠깐 할게. 자, 얘 평균도 모르고 표준 편차도 몰라. 그런데 나는 3칸을 조절하면서 얘에 대한 확률의 최대를 만들어낼 거야. 만약에 그 3칸을 여기로 했다면 이것보다는 한 이쯤에 있는 3칸이 확률이 더 크겠지? 면적이 더 넓으니까. 그리고 그 최대가 언제 된다 그랬냐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3칸으로 결정이 됐을 때가 가장 클 거다. 이걸 얘기했었다. 결국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한 y-값은 21과 24의 중간 얼마야? 22.5인가? 22.5. 이러면 최대값이 되기는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찾아낸 평균값이 22.5까지는 못 가는 거지. 18하고 22 사이에 있겠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22.5까지는 도달을 못한다. 22.5에는 도달을 못하지만 그래도 22.5에 가장 근접했을 때가 이게 가운데가 22.5일 때가 최대가 되긴 할 텐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얘보다 약간 오른쪽 또는 약간 왼쪽으로 어쨌든 평균이 이 라인에 가장 많이 붙어있을 때가 최대로 결정이 될 거니까 이때의 m값은 21로 확정을 지어줘도 괜찮겠지. 그래서 m을 20이라고 두고 이거 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확률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18번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꼭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서는 얘랑 얘는 쉽고 오히려 이제 19번이 조금 어려운 편이기는 한데 수열인데 나는 지금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할 거야.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됐던 사람들은 역시나 계속 얘기한 대로 그냥 대입이라고 했으면 돼. 자, 일단 얘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 이걸 만족하는 m값을 찾아야 되니까 나는 이 식을 잘 정리해서 m에 대해서 표시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는 풀마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되지.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거 전개한 것까지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분의 1 빼기 m.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풀마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m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이거 넘기고 얘를 넘기고 자리만 바꾸면 되겠지. 마이너스 m이니까 뭐 부호도 바꾸고 자리 넘겨서 부호 바꿔서 정리. 그러면은 얘는 이것보다는 크네.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4분의 1 이것보다는 크고 이렇게 바꾸면 얘보다는 작지.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자,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그냥 얘네 옮긴 다음에 마이너스 m인 거를 플러스 m으로 바꿔주려고 마이너스만 곱해서 정리를 한 거야. 그럼 지금 m값이 이렇게 결정이 돼. m값의 범위가. 그리고 문제에서는 k 대신에 1부터 5까지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그냥 1부터 5까지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건데 찾으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자연수 n이고 이 m은 뭐였지? 19번? 자연수 m을 an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야. m도 자연수. 자, 이게 자연수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판단해보면 이럴 거지. n제곱 더하기 n. 일단 이건 자연수 맞아. 이게 왜 자연수가 맞냐면 자연수 n이었는데 뭐 제곱하고 더했으니까 여전히 자연수. 거기에서 4분의 1을 뺐으면 어떤 자연수 빼기 0.25. 그러니까 얼마점75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는 자연수 제곱 더하기 자연수니까 여기까지가 자연수. 근데 이번에는 4분의 3, 0.75 정도를 더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n제곱 더하기 n에서 0.25를 뺀 거랑 0.75를 더한 사이에 있는 자연수. 이건 뭘로 결정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야. 10 빼기 0.25랑 10 더하기 0.75 사이에 있는 숫자는 10이잖아, 10. 그치? 그래서 m값은 그냥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m이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결정이 됐으니까 an은 n제곱 더하기 n. 그럼 ak는 k제곱 더하기 k. 그래서 1부터 5까지 시그마 공식으로 이거 풀어냈으면 됐겠지. 절대값이 있고 문자도 두 개니까 막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내가 한 거 되게 간단하잖아. 그냥 전개한 거야. 전개해서 m에 대해서 정리. 그 다음에 아주 약간의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 있는 자연수가 얼마지?가 아니라 이게 자연수인 게 확정. 거기서 0.25를 빼고 0.75를 더했어.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얘로 결정이 된다. 이게 끝이야. 그런데 봐봐, 19번이잖아. 19번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풀 생각을 못했어도 좋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안 돼도 좋은데 너네가 반드시 해야 됐던 건 뭐였냐면 무조건 대입이야. 대입. 대입을 하겠다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 이 풀이 다 생략하고 얘만 딱 봤을 때 대입을 해야겠다는 판단 근거 여기에 있대. 여기 1부터 5까지 5개만 하면 되고 수열에 대한 표기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1, 2, 3, 4, 5를 대입을 하고는 있었어야 된다고. 틀려도 괜찮지만 내가 자꾸 시도는 하자 그랬잖아. 하나만 시도할게. 하나만. 그래서 k 대신에 1부터 5,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했으면 됐거든. 그래서 n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면은 n에 1 대입.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의 제곱 빼기 m의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자, 절대값을 없앨 거니까 이 값이 풀마 2분의 1 사이 4분의 9 빼기 m이 풀마 2분의 1 사이. 그럼 4분의 5 넘기고 이거 자리 바꿔서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m이 결정되는 게
4분의 11 그리고 여기는 4분의 7인가? 이렇게. 그럼 4분의 7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은 m값은 얼마야? 이게 1. 얼마? 이건 2. 얼마.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m은 4분의 8 2지. 이게 나옵니다. 실제로 1 넣어봐. 1 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오잖아. 그치? 자, 이 문제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는 지금 설명을 듣고 당연히 알긴 알아야겠지만 이걸 몰랐어도 돼. 근데 너네 풀이에 이 대입하는 게 없었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걸릴 문제야. 충분히 시간이 걸릴 문제인데 번호가 19번이잖아. 해도 된다고. 아직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돼.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저 네 문제를 배제하고 나머지를 다 맞추려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문제에 10분, 15분을 투자를 해도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대입했을 때는 10분도 안 걸릴 거야. 한 5분 정도면 답이 나오기는 했을 거야. 그래서 수열 문제니까 안 되는 거라도 꼭 대입을 하자.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풀지 않았던 문제가 또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했으면 13번이야. 13번. 그 13번 돌아가서 보면은 이거 내가 오늘 설명 안 했지만 왜 아니냐면 얘도 무조건 대입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이 대입의 판단 근거는 지금 뭐냐면 모르는 수열이지. 모르는 수열. 그치? am 플러스 1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뭐 아래 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 등차 수열을 보이는데 그 위에 있는 게 어떤 수열인지 모른다고. 뭐 실제로 이거는 뭐 조화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하면 그 13번의 위에 있는 수열은 배우지 않은 수열이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수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입밖에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 뭐 40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40개나 하라고 했잖아. 그럼 또 뭐라고 했냐면 절대 40번까지 대입할 일이 없어. 뭐 보통 한 4번 정도 또는 많게는 한 6번? 정말 많게는 최대 8번까지긴 한데 그 범위 내에서 무조건 규칙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13번을 내가 설명 안 했지만 그거 틀린 사람은 다시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찾자고. 자, 그 다음에 26번하고 28번 둘 다 간단해. 이것까지 하고 이제 3등급이 목표인 사람은 마무리를 해도 됩니다. 자, 26번. 이거는 이미 많이들 풀었을 거야. 그런데 또 강조했던 그 성질 얘기하려고 언급을 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자.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곡선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기하적인 의도로는 이런 거야. 최고차항의 양수인 3참수랑 1차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세 개에서 만나잖아.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곡선하고 직선하고 두 군데서 만나야 돼. 접근 방향은 접선이지, 접선. 매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수능에서 곡선하고 직선을 출제했을 때의 출제 의도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접선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접선. 그럼 결국은 이제 접선을 찾자 이거지. 그런데 접선을 찾기는 할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풀이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식 미분에서 x값, 그러니까 기울기 미분값이 2가 되는 걸 찾으면 얘랑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점을 대입하면 k값을 결정할 수 있어. 네. 자, 접선에 대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얘 어떻게 풀자고 했었냐면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결국 여기 모르는 상수만 냅두고 나머지 넘겨서 그래프 그리자고 얘기를 했었거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리고 이게 또 3차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이 또 떠올라야겠지. 3차식 그래프 그릴 때 내가 자꾸 강조했던 거. 그 2대1 극대극소하고 교점하고의 관계. 그거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 혹시나 제곱식이 있으면 튕겨서 그리는 거. 이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자, 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20과 2x 플러스 k랑 같아져야 돼. 자, 이거 정리하고 내가 그릴 그래프는 이거야. 자, 얘를 그릴 건데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림을 그리기에 약간 불편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찾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뭐 hx 그 다음에 미분해서 그래프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네. 3x의 x 마이너스 따라서 이 그래프는 0하고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상황인 거네. 자, 그래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8 빼기 12 빼기 3 얼마야? 이게 약간 버릇이 좀 무섭지 않냐?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하고 있는데 또 계산할 때 되면 너네를 시키지. 얼마라고 물어보면 나 지금 물어보고 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기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아무튼 2를 대입하면은 8 빼기 12 빼기 3 마이너스 7 여기 그래프를 약간 잘못 그렸네. 미안, 약간 올릴게. (0일) 때 마이너스 3 그리고 2일 때 마이너스 7 그리고 최고창이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형 이렇게 나와.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자, 이거랑 K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접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7로 결정. 이건데 약간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야지. 이 그래프 내가 지금 미분해서 극대극소로 그리기는 했는데 이거 안 하고 더 빨리 그릴 수 있어. 이거 지금 또 잠깐 멈춰놓고 이 그래프를 미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해봐. 한 3분 정도 시간 멈춰놓고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봐. 나는 3분이 지난 것처럼 할 거야. 3분이 지났어.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미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식을 다시 쓰자. 얘랑 얘랑 같다고 놨을 때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자꾸 연습시키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두 가지를 뭐라고 했었냐면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하는 거지. 극대극소 뭐 증가함수를 판단해서 그릴 수 있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안 되지만 약간의 관점을 다르게 보면 보이지? 이 마이너스 3이 잠깐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x세제곱 빼기 3x제곱이거든? 그럼 이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x세제곱 빼기 3x제곱.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왜냐면 제곱하고 1차가 나왔으니까 0에서 튕기고 3에서는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려면 파란색 그래프는 지금 0 집어넣었을 때 여기 지나고 3 집어넣었을 때도 이거 지나잖아. 그런데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여기서 튕기고 여기서 뚫고 지나가게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러면 0, 3 이게 또 이쁘게 나왔잖아. 이제 배운 걸 써오는 거야. 이 위치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니까 나는 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얼마야? 2지 2. 그지? 극대점, 극소점, 그리고 접선에서 접하는 교점까지의 간격이 2대 1인 거.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0,0을 지나고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아. 2, 마이너스 4. 그런데 이 파란색 그래프를 Y축으로 3만큼 그냥 내린 거잖아. 그지? 얘를 그냥 3칸만큼 아래로 내린 그래프라 이게. 그래서 K 값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지. 이 성질을 지금 벌써 몇 번이나 쓰는지 모르겠지. 벌써 뭐 회차는 4회차밖에 안 됐는데 이걸 쓰는 게 벌써 몇 번인지도 모를 만큼 많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꼭 숙제를 해놓도록 합시다. 뭐 몰라서도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자, 그 다음 28번 28번 y는 로그 k의 x고 얘는 조건이 k가 뭐 양수라고 했나 아까? 1보다 크다고 했나? 자연수 k.
여기에서의 k 값은 자연수야, 자연수. 자연수니까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2, 3, 4 뭐 이런 값이다. 그래프 개원이 이렇게 될 건데 그냥 이 삼각형을 만나라고 했어. 뭐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 그냥 만나면.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 또 뭘 찾아야 돼? 이 노란 선을 적당히 이동을 시켜서 만나게 하는 시작점과 끝점만 결정하면 돼. 뭐 x값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결정이 되는 게 여기 이거 지나는 것부터 여기 지나는 것까지 이 사이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긋든 삼각형하고 반드시 만날 거잖아. 그래서 해야 되는 거 15,4를 대입하고 64,1을 대입만 하면 끝이야. 대입을 해보면 15,4를 대입하면 4는 로그 k의 15 따라서 k의 4제곱이 15 k의 4제곱이 15 4제곱해서 15가 되는 건 당연히 못 찾지만 4제곱해서 16이 되는 k 값이 2인 거는 알잖아. 4제곱해서 16이 되는 k는 2야. 이건 16보다 조금 작으니까 얘는 2보다는 조금 작겠지. 이렇게 64,1 그러면 64 1을 대입 1은 로그 k의 64 64에 64가 1이니까 k는 64 그래서 얘랑 얘로 결정. 자, 이제 가도 돼? 꺼도 돼. 나머지 4개 할 건데 궁금한 사람은 뒤에 있는 거 더 보면 되고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아직 저 네 문제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할 사람만 합시다. 하는 사람만. 이어서 다음 거 할게.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문제가 일단 길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빈칸이 있는 내용 위에 네모칸 쳐져 있는 거 위에 기본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읽어보는 것도 사실 도움 많이 되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이 증명 과정을 막바로 생각해내기는 좀 쉽진 않았을 것 같고 문제에서 주어진 의도대로 따라가서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보자고.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하나씩 사용해서 이 8자리에 각각 하나씩 놓는다. 이때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한다. 말이 긴데 뭐냐면 지금 카드는 1부터 8까지 있어. 1부터 8까지의 카드가 있고 그 8장의 카드를 여기다 무작위로 설치를 했는데 그냥 하나씩 올려놨는데 K번째 자리에 놓인 수, 예를 들어서 잠깐 A4라고 예를 들게, 예시를 A4라고 하면 네 번째 자리에 놓은 카드인데 이게 이 네 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의 숫자가 4 이하일 확률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네 번째 자리에 4 이하의 수가 올 수 있는 확률 얼마일까? 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전체는 8개, 4 이하의 숫자는 4개. 그러니까 A4로 발생할 확률은 놓을 수 있는 8개 중에 4 이하인 거 4개니까 뭐 8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의도는 단순하게 이게 끝이야. 그러면 P의 AK 6번째 자리에 오는 숫자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뭐 8분의 6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K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전체 8개 중에 K보다 작은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K까지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사실 뭐 가를 찾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나를 찾아야 되는데 PAM하고 AN인데 여기서의 관계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M N 8.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도록 AM하고 AN이 같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뭐냐면 M은 당연히 자연수고 M보다는 N을 크게 설정한다고 했거든. 자, 그럼 이제 기준을 정하자. 우리가 K번째로 발생할 확률이 8분의 K인 걸 아는데 그래서 M하고 N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을 때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정할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건데
등간. 일단 m을 기준으로 할지 n을 기준으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 편의상 여기를 m 그리고 뭐 한 이쯤 여기를 n이라고 하자. 그러면 네 번째 자리에 4 이하가 와야 되고 일곱 번째 자리에 7 이하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설정하는 게 편할까? 이걸 설정하는 게 편할까? 고민. m을 정하고 n을 할까? 아니면 n을 한 다음에 m을 할까? 설정은 m부터지 m부터. 왜 m부터 하냐면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어차피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누가 오든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m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이 자리가 일곱 번째니까 7 이하가 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오는 숫자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m에 올 수 있는 거는 1을 제외한 2, 3, 4로 제한이 걸린다고. 그런데 m자리에 1이 오는 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여기에 1이 오든 뭐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어차피 m보다는 다 작은 숫자니까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m부터 결정을 해주는 게 편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일단 m을 먼저 결정을 하지. m을 결정하는 거는 아까 했던 대로 8분의 m이지. 8분의 m. 자, 이러면 여기 자리는 지금 문제없이 결정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n번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한 장을 썼잖아. 그러니까 8장 중에 한 장을 썼으니까 이제 남은 카드는 7장.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원래는 n개였는데 앞에서 하나를 썼으니까 이제 올 수 있는 거는 n-1개로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ak가 8분의 k고 m하고 n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이렇게 설정. 뭐 막상 써보니까 또 이해는 간단하게 되는 것 같지.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면 am하고 an이 독립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을 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적은 m하고 n이 독립이 되도록 하시고, 그러면 an이 발생할 확률, 지금 우리가 구한 얘랑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독립의 기본 의도, 교집합을 곱으로 나타내는 데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해주면 끝이지. 자, 그대로 쓸 거야. 8분의 m, 7분의 n 마이너스. 여기는 8분의 m, n번째는 그냥 8분의 n. 이렇게.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뭐 m이 0은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약분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m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지. n만 잘 정해주면 될 거야. 이걸 만족하는 n 얼마야? 8인가 8. 여기서 n 값을 결정하면 n은 8로 결정이다 이거지. 자, 그런데 아까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n이 8까지 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독립을 만족하게 되는 n은 고정적으로 8이다 이 말이야. 그럼 n이 8로 고정이 됐어 아예. 그러면 될 수 있는 n 값은 8보다는 작은 애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은 거니까 n 값은 1부터 7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 물어본 거는 이 n,n에 대한 수소성을 정하라고 했는데 n은 8로 고정, 그리고 m은 1부터 7까지 다 가능. 따라서 7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21번. 21번이 오늘 문제 중에는 그래도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 21번. 자, 해보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21번인데 기내디 문제 푸는 요령 얘기했지? 이 문제를 못 풀어도 좋아. 근데 만약에 시도를 해본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설명하는 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일단 주어진 조건 해석해서 내가 기억하고 니은은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어. 그래서 이것만 잘 해석해서 기억 니은에 대한 확인은 거치고 그런 다음에 디귿은 알지? 뭐 해야 되는지 알지? 해보자. 약간 막연한 것 같은데 양수 t라고 나와 있고 fx를 이렇게 줬어. 근데 x를 변수로 하는 함수인데 안에 있는 문자를 보니까 적분하겠다는 적분 변수는 s고 그 s를 제외한 상수 값은 지금 뭐 t라고 나와 있는데 그 t에 대한 것도 여기 뭐 변수를 두고 있네. 그 다음 닫힌 구간 0,2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최대 최소가 나왔잖아. 할 게 정해져 있지. 자,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여기만 보고서 해야 되는 두 가지는 있어. 첫 번째 뭘까? 그냥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이 식을 보고 이 식만 봤어도 해야 되는 두 가지는 있어. 첫 번째
상수, 변수. 그러면 여기 있는 상수와 동일한 값을 집어넣어서 이 적분값을 0으로 한번 설정하자. 기억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일단 한 번은 x 자리에 3t를 집어넣어서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 하나 찾을 거야. 쓰일지 안 쓰일지 몰라.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지만 상수와 변수가 나와 있으면 습관적으로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써놓고 가자. 그 다음 두 번째, fx의 최대 최소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완전 제곱. 근데 이제 완전 제곱은 사실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산술기야. 양수도 아니고 뭐 합도는 곱의 형태가 아니니까 산술기하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fx의 최대를 보고 해야 되는 거는 미분을 하는 거지. 미분. 최소에서 미분으로 접근하겠다는 건 알았는데 내가 항상 염두에 두라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그 범위 있었지. 범위. 그치? 그러니까 이 범위를 간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최대 최소를 풀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f'x를 찾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닫힌 구간이라고 구간에 대한 언급이 돼 있으니까 이 구간을 괜히 준 건 아닐 거야.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지 이걸 항상 염두를 하면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f'x를 찾아보자. 주어진 식을 적분했다가 미분할 거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오는데 얘는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사라지지. 왜냐면 상수 대입했다 미분하는 거니까 없어질 거고 얘는 변수니까 미분했을 때도 그대로 살아있을 거야. 그래서 s 대신에 x 대입이야. s 대신 x 대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보이지 이게 미분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 가지의 단서가 보이는 것 같아. 인수분해가 됐다고. 그래서 프라임에 대해서 0이 되는 위치를 찾았고 이 t값이 양수라는 조건도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은 추정이 가능하겠네. 자, 여기 있는 점이 3t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t. 그러면 또 해야 될 게 생겼지? 3t고 t야. 그러니까 여기 이 위치의 x좌표가 얼마로 잡히냐면 0으로 잡히겠지. 0으로. 왜냐면 t에서 그러니까 이쪽만 2대1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도 2대1이 똑같이 성립하니까 3t에서 t까지가 2칸, t에서 0까지가 한 칸이 될 거니까 이 위치는 반드시 0컴마야. 그 다음 여기 당연히 이것도 잡을 거고. 자, 여기서 y좌표들을 결정할 건데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이거 있지. 지금 내가 그린 흰색 그래프가 fx를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거긴 한데 하필이면 f3t가 0인 거를 찾아놨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니까 이게 이제 이 라인은 명확하게 x축으로 표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위치가 0,0이니까 이 점으로부터 축을 만들어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그 fx가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라는 걸 알았고 여기 극대 여기 극소 그리고 걔네들하고의 교점관계 여기까지 다 찾아놨지. 자, 여기 있는 y값까지 결정을 하자. 그 t를 대입하면 fx 이렇게 하지. 자, 원래는 우리 fx를 찾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거 적분한 다음에 s 대신에 x 넣고 3t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했었던 그 그래프의 성질에 따르면 3t,0을 지난다는 것도 알았고 그게 원점을 지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fx를 구할 필요가 아예 없어. 프라임을 가지고 fx를 구할 거야. 이 식을 가지고 fx를 구하면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tx 제곱 더하기 3t 제곱 x 그리고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0,0을 지난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0 집어넣었을 때 y값도 0 나와야 되니까 이 적분상수가 0이라는 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적분할 이유도 없었네 애초에. 그치? 해석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특징까지. 자, 어쨌건 그럼 이 라인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y값까지는 결정하자. 자, x 대신에 t만 대입하면 되겠지. t만. 그래서 t를 하나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2t 세제곱 더하기 3t 세제곱 3분의 4t 세제곱.
자, 이 라인이 지금 3분의 4t 세제곱인 거까지 찾아냈다, 그지? 여기가 3분의 4t 세제곱, 3분의 4t 세제곱,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는 게 더 있나 확인해보자. 상수 변수니까 상수 집어넣어서 0인 거 단수 하나 찾아냈고, 최대 최소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산술기하가 안 되니까 미분을 했는데 범위가 0부터 2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범위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문제 접근을 할 거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제 최대 최소라서 프라임 x를 구해놓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서 이 인수분해를 토대로 그래프 개형 추정했고, 3t,0을 지나는 걸 알고 2대1의 관계를 토대로 원점을 지나는 것까지 알아서 접근 상수가 0이다. 이것까지 다 결정이 된 것 같아. 그지? 자, 봅시다. 이제 내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얘만 고려하면 돼.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잘라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잘라서 그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볼 건데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네. 0부터 2까지니까 지금 이 t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범위 내에 도대체 2가 어디에 있을 건지에 따라서 최대 최소는 바뀔 거야. 예를 들어서 2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 라인 t 이전에 2가 있었다면 나한테 허락된 그래프는 여기까지니까 그때 가장 큰 거는 얘야. 그런데 만약에 2가 한 이쯤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래프가 허용된 범위는 여기까지니까 그때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할 거냐면 범위에 따라서 t 값을 구분을 좀 해볼게. 분류를. 첫 번째, 자, 만약에 t가 2보다 크다고 하자. 자, t가 2보다 크다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t 이전에 2가 나왔을 거니까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만 보고 있으면 되지. 그럼 지금 내가 그린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에서 가장 큰 값은 당연히 2일 때인 게 보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t가 2보다 컸었다면 우리가 구하는 함수식의 최대 0부터 2까지 보여지는 함수식의 최대인 gt의 값은 f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은 값이랑 같았을 거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만약에 t가 2보다 큰데 이렇게 하지. 자, 두 번째는 뭐 볼 거냐면 여기 있는 4t 있지. 4t, 이 4t가 2보다 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4t가 2보다 작다면 그래프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0이 있고 t, 3t, 이 라인의 4t인데 4t가 2보다 작다면 2의 값은 당연히 4t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이번에 나한테 허락된 범위는 0부터 2까지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그럼 이런 상태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여전히 여기네. 그지? 만약에 4t가 2보다 작아, t일 때랑 4t일 때 이 극대랑 동일한 라인인데 이것보다 오른쪽에 2가 있었다면 그 허락된 범위 내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여전히 2의 값을 대입했을 때.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gt의 값은 f이랑 같을 거다, 이 얘기지. 자,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범위에 대한 구분이 마무리가 될 거야. t가 2보다 클 때, 4t가 2보다 작을 때, 즉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고 2보다 클 때잖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분 지어야 되는 거. 그럼 t 값이 과연 2분의 1하고 2 사이에는 어떻게 결정될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만 고려하면 문제가 결정이 된다.
자, t 값이 만약에 2분의 1하고 2 사이에 있었다 치자. 그러면 4t는 2랑 8 사이에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래프 다시 한번 보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t가 2분의 1하고 2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t는 확실히 2보다는 작아야 되고 4t는 확실히 2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현재 2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이 t랑 4t 사이 어딘가에 2가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나한테 이번에 허락된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그에 따라 선을 딱 이렇게 그려보잖아. 그럼 이번에 최대값은 여기로 결정이 돼. 그래서 이때의 최대값 GT는 FT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프 이해되나? 지금 하는 거? 한 번만 다시. 이거에 대한 이해는 됐고 이제 내가 그래프를 자를 건데 왜 잘라야 되냐면 범위를 0부터 2까지라고 줬거든. 그러니까 이 범위에 맞게끔 그래프를 자를 거야. 자를 건데 2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나와 있었던 변수 t를 가지고 적당히 분류를 해본 거야. 그래서 t가 2보다 큰 경우는 여기, 4t가 2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 t가 2분의 1하고 2 사이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값이 뭐 이때랑 이때는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게 결정이 된다고. 자, 그럼 최대값까지 결정하면 되겠네. F2니까 여기에다가 2만 대입하면 되지. 2 대입하면 6t제곱 6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3분의 8 이거네 이거. 여기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이때나 똑같다 이거고, 이때는 GT랑 FT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t를 대입하면 되지. t 대입하면 3t 세제곱 t 세제곱 3분의 t제곱, 여기는 3분의 4t 세제곱. 뭐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거. 자, 이제 보자. 해석할 수 있는 거 이제 다 한 거 같아. 자, 21번의 기억. f'x가 x 빼기 t x 마이너스 3t다. f'x가 x 빼기 t x 마이너스 3t다. 이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t가 2보다 클 때, t가 2보다 클 때의 GT는 얘다. 이거랑 3분의 2의 3t-2의 제곱이랑 같네. 뭐 정리해보면 되겠지. 정리해서 맞으면 맞을 거야. 자,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클 때 정의된 함수 GT는 t는 2분의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미분 지금 우리가 그 범위를 이렇게 나눴잖아. t가 2보다 클 때랑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2 사이일 때. 자, 수식을 보면은 2보다 클 때 지금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분 가능을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미분 가능을 어떻게 판단했었냐면,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왼쪽 오른쪽의 미분 계수가 같았어야 됐지.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보여야 될 거, 이 빨간색으로 연속을 보이고, 파란색으로는 미분 가능한지 미분 계수를 써볼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같으면 미분 가능한 거지. 둘 다 만족하면 같은 거고, 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그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니까. 자, 그래서 연속이 되는지 써보자. 자, 일단 연속이 될 거면 1번씩에다가 2를 집어넣고 3번에다가도 2를 집어넣을 거야. 1번에다가 2를 집어넣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600이니까 4의 제곱 16, 3분의 2, 16, 3분의 32, 3분의 32. 그리고 3번에다가도 2를 집어넣어야 돼. 3번이 FT니까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48의 32. 이건 되네. 자, 2인점에서 일단 연속이면 문제가 없어. 그 다음 2분의 1인 위치도 확인할 거야. 2분의 1인 거를 2번에다 넣고 3번, 얘네 둘한테 비교할 건데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2분의 1, 4분의 1,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여기가 지금 6분의 1 그 다음 3번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 2분의 1을 넣는 거지 ft니까 f자 3분의 4 t 세제곱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8분의 1 6분의 1 여기도 문제 없네. 자 그럼 일단 2분의 1하고 2에서 수식이 지금 갈리고 있기는 한데 2분의 1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지금 함수,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니까 여기는 일단 연속인 거에는 문제가 없어. 연속임에는 문제가 없어. 그럼 두 번째 이제 미분 개수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지. 얘를 미분 헷갈리게 이걸 또 파란색으로 써놔버렸네. 빨간색으로 할 거. 여기서 G'T를 찾으면 3분의 4 3t-2 그리고 속미분 이런 거 빼먹지 마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G'T 이걸로 가자. 이걸로 G'T가 곧 F'T랑 똑같으니까 얘만 미분하면 돼. 여기는 4t제곱 이렇게 2는 2를 1번 3번 1번에 2를 집어넣으면 16 3번에 2를 집어넣으면 4, 4, 16 이런 점. 그 다음 2번 3번 비교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2에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8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여기는 같지 않네. 이렇게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설명이 되게 길어졌는데 지금 2분의 1인 위치에서랑 2에서 연속인 거는 보여줬지만 미분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뭐 이게 맞는 얘기겠지. 나머지는 어차피 다 다함수니까 이어져 있을 거라. 자 지우고 마지막 29번 30번 29번 문제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n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결정을 해줬고 어떤 a라는 집합에 대한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준 거네. 집합 a를 표기하는데 좌표로 나타내는데 x, y로 나타낼 거고 그 x, y의 조건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원소 중에 하나를 a, b라고 했는데 그 b가 3의 배수일 때 a랑 b랑 같은 확률이 9분의 1이 되도록 결정하시오. 이것도 말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 자체를 딱 해석하고서 바로 수식으로 풀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래프로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죠. 여기서 도대체 무슨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n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 작은 y, 그것보다 작은 x, 그리고 얘네들은 뭐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x, y의 관계는 잠깐 1하고 n을 떼고 보면은 y는 x에서 이제 이 왼쪽 부분이에요. 왼쪽 부분 뭐냐면 자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게 x, y가 둘 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자연수란 말이야. 얘는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줬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연수점들이 찍히는 거 격자점이라 하지. 예를 들어서 뭐 1,1, 2,2, 3,3 막 이렇게도 찍힐 거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뭐 이런 점들을 보고 있자는 얘기야. 엄청 삐딱하네. 뭐야? 아니 선을 그려놓고 점을 찍어도 못 찍네. 점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점들이 내가 그리는 것처럼 계속 생기겠지. 여기로도 이제 계속 생길 거고 여기로도 계속 생길 거고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뭔지 봐봐. x는 y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일단 같게 되는 영역이 이 라인인 건 문제가 없는데 x가 작거나 같으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 배제하고 작은 쪽이 이 왼쪽인지 뭐 이쪽인지 보자고. 확인은 되게 간단하지. 사실 그냥 x가 y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뭐 여기를 보는 게 맞긴 한데 모르겠으면 그냥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봐. 이 점의 위치가 현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4,2 x가 4일 때 y가 2 그럼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안 되고
여기만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싹 다 무시. 나는 y는 x 위에 있는 xy가 같은 점을 볼 거고 x가 y보다 작은 이쪽 부분의 점들만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 조건 제시법을 만족하는 a, b가 다 될 수 있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n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n이 결정되면 거기까지에 대한 이 x, y들은 여기를 만족하는 애들. 그 중에 하나를 뽑으래. 뭐 얘를 뽑아도 좋고 뭐 여기 어디를 뽑아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y좌표가 3의 배수여야 된대. 3의 배수. 하나만 더 그리자. 자, y좌표가 3의 배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영역이 또 어딘지 봐봐. y좌표가 3의 배수니까 3, 6, 9, 12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y좌표가 3의 배수, 3인 라인 또는 뭐 6인 라인 또는 9인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겠지. 그치? 그런 상황에서 A랑 B랑 같을 확률을 결정을 하래. 파란색에서 A랑 B랑 같을 거. 될 수 있는 좌표는 3개인데 A랑 B랑 같은 거 여기 하나잖아. 3분의 1이네. 이렇게 결정하지. B랑 A 그리고 P 이렇게 결정하지. 자, B 값이 3이면 A 값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3까지. 그리고 A랑 B랑 같은 확률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자, 이번엔 B가 6일 때라고 해보자. B가 6일 때. B가 6일 때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3개, 여기 6개, 토탈 9개지. 9개. 그 9개가 가능한데 개수로 쓸게. A의 개수. A의 이거는 B가 될 수 있는 숫자, 이거는 A의 개수. 그리고 여기는 확률. 뭐냐면 A랑 B랑 같은 확률.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자, B가 3이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3개였어. 그런데 A랑 B랑 같은 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3분의 1. B가 6일 때 A가 B랑 같을 확률이 몇 개인지 보면은 여기서 하나 잡히고 여기서 하나가 잡히지.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B가 6이니까 여기만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가 6일 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 가능한 거잖아.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애들 중에 하나를 A, B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B가 6까지 가능했다면 당연히 3인 것도 포함해서 6으로 오는 게 맞는 거겠지. 그럼 그때 A의 개수는 여기 3개, 여기 6개니까 토탈 9개인데 그 중에 둘이 같은 거는 여기 2개. 그래서 9분의 1. 자, 만약에 B가 9야. B가 9까지 갈 수 있었다면 3인 것도 6인 것도 9인 것도 되는 거지. 왜냐면 이런 거잖아. 만약에 B가 9까지 가능했을 거면 뭐 N은 뭐 9가 됐든 10이 됐든 11이 됐든 이럴 거 아니야. N이 10이면 B가 9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X 값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B가 9면 A는 3 더하기 6 더하기 9 18인가? 18 등차 중앙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 18개 중에 이번에 같은 거는 3개 이런 얘기. 대충 느낌이 오지? 3 더하기 6 3, 6, 9 3, 6, 9, 12 3, 6, 9, 12, 15 뭐 이래 되겠지. B가 10이면 여기에다가 11을 더하면 되잖아. 30. 그 중에 같은 거는 4개. 아직 9분의 1이 안 됐거든. 15면 여기다가 15개 더 넣을 거니까 40. 45개 중에 같은 거 1, 2, 3, 4, 5 5개니까 이제 9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B가 15까지 가능했다면 그때 A랑 B랑 같은 확률은 9분의 1로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게 어디 쓸지 봐봐. 3일 때, 6일 때, 9일 때, 12일 때, 15일 때인데 그 다음 B값이 언제 바뀌냐면 18일 때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N값은 N이 15면 B가 15까지 가능했으니까 이거 만족하지. N이 16이어도 문제 없을 거야. 왜냐면 N이 16이어도
3의 배수가 15라는 거는 안 변하잖아. 15까지 온다는 건 안 변하잖아. n이 17이어도 얘가 15까지만 온다는 건 안 변해. 그런데 n이 18로 결정이 되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15가 아니라 18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그때 확률은 당연히 바뀔 거야. 그치? 그래서 가능한 n 값은 이렇게 세. 이해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드디어 마지막 30번. 30번 치고 이 문제는 애초에 번호가 30번이 아니야. 이 몇 번이지? 뭐 번호 나와 있잖아. 뭐 18수능 나형 29번이라고 하는데 사실 29번 수준의 문제도 아니야. 이거 뭐 28번이나 19번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되게 쉬운 문제가. 자 보면은 fx랑 gx를 a랑 k라는 범위에 따라서 나눠준 다음에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다. 자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얘 그래프 일단 그릴 수 있어. 1에서 튕기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고 1에서 튕기도록 그리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노란색이고 이게 이런 파란색 그래프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를 기준으로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적당히 잘 나눠야 되는데 그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얘기가 이런 거지.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었다면 그래프는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었다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 거니까 일단 연속이 아니지. 그럼 미분이 안 되니까 일단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두 개라는 건 알아. 여기랑 여기. 아니 미분이 가능할 거면 방금 전에 했었잖아. 21번 문제 하면서 했었잖아. 미분이 가능할 거면 일단 이어져 있어야 돼. 그럼 왼쪽 오른쪽에 나뉘는 게 같은 위치로 와야 이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에 미분 개수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파란색과 노란색이 합치는데 연속적으로 합쳐지려면 당연히 얘네가 만나는 이 두 개의 지점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A였어. 그럼 그래프가 A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으로 오다가 급격하게 꺾이는 노란색으로 바뀌니까 이거 첨점 미분 불가능하지. 그래서 A는 여기로 결정이 돼야지. 튕기는 위치에서의 미분값이 0이잖아. 얘 실제로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값으로 A는 그냥 확정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는 항상 G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지금 확실한 건 fx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게 확실한 상황이잖아. 이게 현재 fx의 그래프. 이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gx라는 직선 그릴 거야. 직선 그릴 건데 이 직선이 k, 0을 지나면서 1차식으로 결정되는 기울기 12짜리 직선. 그 기울기 12짜리 직선을 그리잖아. 12짜리 직선. k, 0을 지나고 기울기가 10이어야 돼. 그런데 그게 노란색보다는 항상 아래쪽으로 깔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gx 그래프도 비슷해. k를 기준으로 똑같이 나타내면 0인 라인이 있을 거고 k 값을 기준으로 어떤 직선이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얘네들을 적당히 나눠서 그리는 거니까 k에 대해서 나눠서 그려지니까 실제로 g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 빨간색처럼 gx가 그려질 건데 그게 항상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어차피 비교할 게 없는 게 노란색이 애시당초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직선만 노란색의 아래쪽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럼 오늘 했던 얘기가 또 똑같은 건데 뭐냐면 곡선하고 직선의 출제 의도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이 접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문제는
뭐 이대로가 끝이지. 주어져 있는 거 미분해서 F'에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얘를 미분한 값인 12가 되는지 이걸 찾자 뭐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미분해서 12가 되는 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이 좌표가 완성이 되겠지. 그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K값까지 결정이 된다. 자, 30번까지 끝인데 잠깐 마지막에 누가 와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약간 말을 얼버무려. 그 오늘 문제에서 내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건 21번이지. 이거는 30번의 수준은 아닌 거니까. 아무튼 여기까지인데 그 본인들이 알아서 적당히 선별적으로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목표가 3등급인 사람들, 뭐 2등급인 사람들 이거 안 봐도 돼.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이것만 완전히 숙지를 해도 문제 없어. 이 커트라인 뭐 또 확인해봐야 되는데 뭐 어차피 1컷은 21번은 거의 웬만하면 다 틀렸을 거고 뒤에 게 좀 쉽게 나와서 한 92점 정도가 아마 1등급이 될 거고 뭐 그럼 뭐 2등급은 웬만하면 뭐 84, 뭐 85 막 이렇게 나와. 그래도 된다고. 왜냐면 이 두 개는 찍을 수 있잖아. 찍을 수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잘 해도 돼. 볼 사람만 아래 거는 보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수고하셨습니다.